태국 뉴스를 가장 쉽고 빠르게 전해주는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 시작합니다. 박용민 주태국 한국 대사가 차이 와차롱 태국 통상 대표와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양측은 무역 및 투자 협력 강화를 논의하며 한국 기업의 전기차, 전자, 화장품 산업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태국 측은 한류 콘텐츠 협력을 통해 관광 및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길 희망했으며 박용민 대사는 미디어, 패션,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대지열병 백신 연구 개발 등 바이오 기술 협력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태국 측은 두리안의 한국 수출 확대를 요청했으며 박용민 대사는 경제 동반자 협정 체결이 무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2025년 5월 1일부터 온라인 출입국 카드 시스템을 도입해 기존 종이 양식을 대체하고 입국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현재 시스템 개발이 완료됐으며 질병통제국, 항공사, 세관 등과 데이터 연계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전자비자, 관광세 납부 시스템과 통합해 입국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태국 관광체육부는 원활한 도입을 위해 이민국과 협력하여 영어, 중국어, 한국어, 러시아어, 일본어로 홍보 자료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태국 형사법원이 탁신 전 총리의 해외 출국을 승인했습니다. 탁신은 형법 112조 및 컴퓨터범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보석 중이었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2월 3일 출국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외교부 장관의 증언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출국이 재판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국가 이익과 대외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허가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바트를 조건으로 승인했으며 귀국 후 3일 이내 법원에 보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하마스가 전날 석방한 태국인 인질 5명이 이스라엘 샤미르 의료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태국 및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환영했으며 이들은 482일 동안 가자지구에서 억류되었습니다. 일부 인질이 억류 기간 동안 햇빛을 전혀 보지 못했으며 현재 태국으로의 귀환을 준비 중입니다. 한편 하마스에 억류된 태국인은 총 8명이었으며 이 중 2명이 사망했고 이번에 5명이 석방되었습니다. 현재 1명이 여전히 억류 중입니다. 마릿 외교장관이 미얀마 국경 지역 난민을 인도적 원칙에 따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교육 분야에서는 전쟁 피해를 입은 미얀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원조 예산 삭감과 관련해 아세안과 대체 예산을 논의 중이며 국제기구 협력을 통해 태국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UN 인도주의 원칙을 따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정부가 2025년 2월 1일부터 모바일 뱅킹과 휴대전화 번호 소유주 정보를 일치시키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4월 30일까지 명예 불일치 시 본인 확인을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모바일 뱅킹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억 2천만 개의 전화번호를 점검해 명예일치, 불일치, 소유주 정보 없음으로 분류했으며 명예 불일치 그룹과 소유주 정보 없음 그룹 사용자는 통신사 또는 은행을 방문해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알림이 발송됩니다. 태국 국왕과 왕비가 탐마삿 대학교 랑싯 캠퍼스에서 졸업식에 참석해 학위증을 수여했습니다. 시리완나와리 공주도 함께 자리했으며 탐마삿 대학교 평의회는 공주에게 패션 디자인 부문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명예박사 및 일반 졸업생들이 국왕으로부터 직접 학위증을 전달받았습니다. 태국 노동부가 올해 해외 취업 목표를 10만 명으로 설정했으며 민간 부문과 협력해 2027년까지 2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150개국에서 태국 노동자 수요가 있으며 노동부는 해외 기관과 협력해 태국 노동자의 기술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 해외 노동자들이 태국으로 송금한 금액은 약 4천억 바트에 달하며 이는 태국 GDP의 약 5%를 차지합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안전 우려로 태국 대신 일본과 말레이시아로 여행지를 변경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13일부터 20일 기준 태국 여행 예약은 15.6% 감소한 반면 일본과 말레이시아는 각각 86%, 79% 증가했습니다. 이는 중국 배우 왕싱의 납치 사건 이후 확산된 불안감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33년 역사의 치앙마이 대표 호텔 로터스 팡수원깨우가 2025년 1월 3일 마지막 투숙객을 받은 후 공식 폐업했습니다. 이는 2022년 7월 1일 인근 쇼핑몰 가수원깨우가 폐쇄된 데 이어진 조치로 현재 두 건물은 치앙마이 도심 한가운데 대형 폐건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주민들과 과거 이용객들은 아쉬움을 표하며 추억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부지는 태국 크룽타이 은행을 통해 약 30억 바트의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태국 경찰이 중국산 전자담배를 밀수해 유통한 혐의로 28세 남성과 27세 여성을 방콕 인근 사뭇브라칸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밀수 조직을 추적하던 중 용의자들이 주택에서 약 200여 박스 최대 20만 개의 전자담배 및 부속품을 보관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보해 검거에 나섰습니다. 용의자들은 한 태국인 남성의 지시를 받아 제품을 보관하고 방콕 전역에 배송하는 역할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춘폰주 파티우 한마을의 야자수 농장에서 폭탄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마을 이장은 현장에 출동해 확인한 결과 테이프로 감싸진 수류탄 형태의 물체가 낡은 비료자루 안에 들어 있었으며 자루와 테이프는 심하게 부식된 상태였습니다. 사건 현장은 지방선거 투표소에서 약 400~500m 떨어진 곳으로 당국은 즉시 출입을 통제하고 폭발물 처리반에 신고했습니다. 이상 영준이의 태국 뉴스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